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38살의 여성이며 현재 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동네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피아노를 전공했었고 결혼 후에는 제 손으로 공간 하나를 꾸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제 직업이 되었죠. 원래 음악을 가르치는 일은 감정의 결이 섬세해야 하고 아이들 감정까지 보듬어야 하니 체력은 물론 정신력까지 끊임없이 소모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악보를 넘기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겉에서 보기엔 저희 가족 꽤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며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감사하게도 소개로 찾아오는 수강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너는 남편도 좋고 아이도 예쁘고 학원도 잘 되고 뭐가 부러워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제 속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친구들에게 구구절절 제가 속상했던 일을 말할 수도 없고요. 저에게는 정말 오래도록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그것도 남편의 새어머니예요. 남편의 생모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에 깊이 끼어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을 시어머니라 칭하고 싶지도 않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할게요. 제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는 벌써 3년이 훌쩍 넘었어요. 결혼 초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퍼붓고 난 뒤로는 제 쪽에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통해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찼는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들끓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며 이제 와서 지금 그걸 사과라고 부를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예전부터 꿈꾸던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여자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라는 상상.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얼마나 통쾌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녀를 밀어내리라 다짐했던 기억이요. 그 기회가 드디어 왔고 저는 제가 품고 있던 말들을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도 있었고 수없이 반복되던 모욕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도 없던 그 태도에 대해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꺼내놓았어요. 누가 봤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는요.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단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만큼 철저히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알던 며느리한테 한번 제대로 무시당해보는 것도 그녀에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겨우 20살이 되었을 무렵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에게는 밑으로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더 있었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군대에 입대했고 그 사이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재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남편이 제대 후 집에 돌아와서 마주한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되어버린 새어머니라는 존재였고 이 낯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남편은 그 길로 남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둘 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해서 서로 의지하며 청춘을 버텨내며 살았고 그렇게 살다 저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막내 시누이는 어려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아이였다고 하는데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대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지금도 그때의 서운함이 시누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남매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품은 채 청춘을 버텨낸 셈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균열의 중심에 새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대했다는 거 말이죠.
남편은 군대를 제대한 뒤 결혼하기 전까지 시동생과 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반찬을 챙겨주지 않았고 직접 집을 찾아온 적도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었어요. 아직 서툰 나이였던 두 청년이 각자 직장을 다니며 고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지 않은 어른이라니요. 솔직히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아깝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도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 안에 무너진 기대감과 오래된 체념이 묻어있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남편은 외식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거겠죠. 집밥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지금도 퇴근 후에 제가 해주는 밥 아니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아니까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밥상을 거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저도 하루 종일 학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돌아오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하고 진도도 조절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하다 보면 속이 텅 비어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밥을 먹으며 진짜 맛있다 하고 웃을 때 저는 그 모든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쉬는 날이면 저보다 먼저 청소기를 잡고 집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돕습니다. 가끔은 학원에서 짐이 많을 때 미리 말도 없이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의 성장을 짐작하게 만들죠. 이 사람은 정말 스스로 단단해지며 살아온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희는 연애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났기에 부모님 인사를 드릴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런데 그날 제가 받은 느낌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따뜻한 인상의 분이셨고 대화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말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모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셨죠.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남편도 제 곁에서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라고 말을 붙였는데도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전부 시아버님과 나눈 이야기뿐이었고 시어머니는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말이죠. 진심으로 당황스러웠고 무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는 절대 순탄치 않겠구나 하고 느꼈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당시 준비해 놓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경제적인 여유를 기대하긴 어려웠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사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새로 전세집을 구하고 학원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가다 보니 눈가새에 목돈이 빠져나가 버렸고요. 저는 제가 꾸린 음악학원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라도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다시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서로 합의하에 조금만 천천히 갖자고 했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 생명 앞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난감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라는 소식은 겉으론 축복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마주한 저희에겐 벅찬 과제였거든요. 친정은 거리가 멀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시느라 주중에는 손 하나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100번도 더 망설인 끝에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잠깐만 맡아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난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 살림하는 것도 지쳐 죽겠는데 애까지 어떻게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이 전업주부라는 점이었고 시누이까지 결혼한 후로는 사실상 어머님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셨고 집안일 외에 따로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셨기에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매달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돈을 준다 해도 절대 싫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새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꺼져버렸고 이제는 남이 되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을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책임질 자신 없으면 왜 애부터 낳았냐, 시어머니가 손주를 꼭 봐줘야 하나? 같은 비난이 줄줄이 달리더군요. 진심으로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수십 개의 악플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욕을 먹고 나니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고 그 글을 올린 걸 100번도 넘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저를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박했던 심정만큼은 부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결국 그 껄끄럽고 냉랭한 사이였던 새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음악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가 혹시 열이라도 날까? 불안해서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진땀을 흘렸죠. 아침 일찍 등원시키고 학원으로 가서는 낮에는 수업하고 저녁에 다시 아이를 데려와 집안일까지 처리하면 제 하루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많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던 날엔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그 시절을 지나온 지금도 저는 가끔 그 눈물의 밤을 떠올리며 혼자 조용히 한숨을 쉬곤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매민 건 손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는 냉정함뿐이었고 그 뒤를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끝내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네요. 아이 낳고 집과 학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저에게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힘들지 혹은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신 적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저를 더 지치게 만든 건 그런 말 대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설교하듯 늘어놓는 그분들의 태도였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걸 인정하고 넘기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 존재가 단지 며느리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결혼한 지가 언젠데 시부모한테 용돈 한 푼 안 주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어서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꼬박꼬박 용돈도 주고 잘 챙긴다던데 너희는 늙어가는 부모가 눈에 안 보이냐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어머님 연세는 아직 58이셨고 아버님도 60이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를 삼키며 남편과 상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갑자기 목구멍까지 차올라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화가 섞여 있었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시는 이유는 들을수록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명절 음식을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 인사를 늦게 했다는 것, 혹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다툼의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사실 그런 통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제 감정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해 들려줬더니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했고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고 마침 아이가 8개월이 되었을 무렵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평소 같으면 당연히 시댁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따를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가 설을 앞두고 갑자기 열이 치솟는 바람에 저는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 밤 아이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잠도 못 자기에 새벽에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과 저는
겨우 아이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 당시 제 상태는 말 그대로 탈진 직전이었고 눈꺼풀이 덜덜 떨릴 정도로 잠을 못 잔 채 명절이라고 며느리 도리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몸을 끌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말은 따뜻한 인사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이 왔다며 노려보듯 쳐다보셨고 인사도 받지 않으신 채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을 서서 혼내기 시작하셨죠.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텨서 도착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런 냉대라니요. 밤새 병원에서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고 저는 참지 않고 그대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희가 전화 없이 온 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정말 그게 문제세요? 아니면 지난번에 어머님이 용돈 얘기 꺼내셨다가 제가 못 드려서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높아진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셨고 전혀 그런 적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어요. 통화 내용 다 녹음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까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셨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이 돈 이야기로 저를 몰아붙이고 늙은 부모를 무시한다는 말들을 쏟아내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시며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도 못하냐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 도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왜 부모 도리는 안 하세요? 애 도리 다 돼가는데 용돈 한 번 주신 적 있습니까? 애 옷 한 벌 사주신 적 있어요? 새어머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렇게 계모티를 그렇게도 내고 싶으세요? 그 자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책에는 자식들 등골 빼먹으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식들 도리 운운하면서 본인은 부모 도리라는 건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고도 모자라 쌓여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시누이가 벌어온 돈까지 왜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그 돈 시누이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분노한 듯 말했습니다. 딸 자식 시집 갈 때는 모은 돈 부모한테 드리고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뭐라 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시기 전에는 저는 이 집에 다시 올 일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기대하지 마세요. 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문턱을 다시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제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어른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쏟아낸 것이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끝내 받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완전히 발길을 끊고 지낸 시간이 어느새 3년이 넘었고 처음엔 말 그대로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남편과의 일상이 점점 단단해질수록 저는 그때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에게 그렇게라도 위안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상황이 제 한계를 넘긴 상태에서 터져나온 반응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제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받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통화를 시작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그렇게 성질 부리고 박차고 나가더니 마음 편히 잘 살았느냐고 기아냥거리듯 묻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아버지가 손녀 보고 싶어 하신다며 예전처럼 다시 왕래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제 감정만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어진 어머님의 말은 제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할 기회를 줄 테니까 조만간 와서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머님께 사과를 해서라도 걔들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모양이네요.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사과는 어머님이 저에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 말을 꺼내며 저는 사실 어머님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받아들일 여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신다 해도 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시던 대로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온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혹시 남편이 불편해하거나 난처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는 오히려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조용히 웃으며 속 시원하게 잘 말했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반응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고 처음으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새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는데 새어머니가 앞장서서 돈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은 남편에게도 상처로 남아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저에게는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얘기를 들은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런 말까지 들어가며 얼굴 볼 이유는 없잖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니까 밖에서라도 한번 뵙는 건 어떨까 싶어. 남편은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더 자라게 되면 결국은 시댁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심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넓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가 되면 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아이와 남편만이라도 시댁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어떤 형태로든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지만 언젠가는 또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 자신도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행동한 건 아닐까? 혹은 내 입장만 고집한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 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제 아이가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